네, 이 수도권의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면서 전체적으로 가격이 하락하고 있지만요. 뭐 이렇게 주상복합 아파트가 더 특히 인기가 떨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이게 이제 불경기가 되면은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게 사실 주상복합보다 더 영향을 먼저 받는 게 이제 일가계에 있는 이제 전원주택 같은 경우에 네. 이런 경우가 가장 먼저 타격을 받고 심하게 타격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 도심지로 들어오게 되면 일반 아파트보다는 주상복합이 이런 타격을 더 받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가격 문제를 논할 때는 가격이 오르고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그 어떤 부동산이 갖는 특성에서 호재성이 계속해서 유지를 하거나 호재성이 있느냐 없느냐. 즉 호재성이 계속해서 있다고 하면 가격은 인상이 돼 있게끔 돼 있죠. 근데 이제 그 부동산이 호재성이 더 이상 없다라고 하면 가격은 머무르거나 내역 연수가 오래되다 보니까 하락을 하는 게 일반적인 부동산의 특징입니다. 특히 재건축 단지하고 한번 이렇게 재건축 단지를 통해서 그런 창을 통해서 주상복합을 바라본다라고 하면요. 재건축 단지만 한 개발 기대감이 주상복합에는 없지요. 그러니까 재건축 단지라고 하는 건 저층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용적률의 여유가 많다 보니까 항상 그 호재성이 이제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완공 후 15년 정도가 되게 되면은 이제 뭐 일반적 개념에서 이제 재건축에 관련된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설왕설래를 하죠. 그러면서 리모델링도 법적으로 가능하고 40년 차가 들어서게 되면은 조합이 결성이 돼 갖고 재건축을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재건축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자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호재성의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이게 계속해 갖고 이렇게 끌고 와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에 전반적으로 서울 내에서 가격을 주도하는 걸 본다라고 하면 개포주공, 압구정 현대, 대치동 음마아파트 전부 이 재건축 재개발 특히 재건축 시장에 이렇게 연결이 된 부분은 호재성이 계속해서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관리계획 인가를 받았다 무슨 뭐 예를 들어서 조합이 결성이 됐다 이럴 때마다 이런 호재성 때문에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는데 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뭐 주상복합이라고 하는 것은 재개발이라고 하는 걸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어떤 그 가치가 이제 많이 하락을 하고요. 거주 환경 자체가 이제 쾌적성이 아무래도 떨어지죠. 좀 많이 이제 열악하다 보니까 조경 공간이라든가 녹지 공간 이런 것들이 일반 아파트에 비해서 부족한 게 사실이고 특히 이제 상업 지역이나 준주거 지역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쾌적성만 놓고 따진다라고 하면 소음 많고 사실 좀 안 좋은 게 사실이죠. 근데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는 상업 지역 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인기가 좋은데 불경기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 이제 특징은 이제 일반 아파트에 비해서 전용률이 상당히 낮죠. 일반 아파트는 뭐 많은 건 85%까지 가는데 일반적으로 전용률이 80% 이상이 가는데 일반적으로 주상복합이라고 하는 것은 60% 70% 정도의 전용률이 낮다 보니까 전용률 기준으로 분양가 대비해 갖고 금액을 계산해 본다고 하면 엄청 비싼 가격에 분양을 받는다라고 하는 어떤 상대적 어떤 문제가 있다 보니까 또 인기가 좀 떨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동산의 경기가 하락이 되면은 그게 비싸게 분양받은 만큼이 결국 거품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거품이 꺼지는 만큼의 가격이 하락을 한다라고 생각해 보면은 가격의 거래가 상당히 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그거는 경기가 좋을 때는 이제 부동산의 가격의 시세 차이를 보고 주상복합을 많이 들어가지만은 불경기가 된다라고 하면은 어떤 주택에 대해서 관리비가 비싸다 이러면은 뭐 불경기 때 누가 안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주상복합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 이제 전부 글라스로 돼 있죠. 유리로 전부 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유리로 돼 있다 보니까 냉방비라든가 난방비 이게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이 들어가게끔 돼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많이 들어가냐면은요. 그러니까 냉난방비가 많다라고 하는 관리비가 비싸다라는 얘기죠.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한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요. 지난해 11월 달에 도곡동의 타워 팰리스하고 바로 옆에 있는 도곡 레슬. 그러니까 도곡 레슬보다 타워 팰리스가 제곱미터당 556원이 더 비쌉니다. 다시 얘기해서 제곱미터당 도곡 레슬이 관리비가 593원인데 비해서 타워 팰리스는 평균 1143원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관리비가 비쌀 수밖에 없는 구조죠. 아까 냉난방비부터 시작을 해갖고 그것뿐이 아니라 이제
고층형이다 보니까 고층에는 공기순환이 쉽게 되지 않기 때문에 공기순환 자체도 강제 배출 방법을 쓰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관리비가 비싸질 수밖에 없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일반적으로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대형 평수가 많지요. 불경기가 되면 소형 평수 위주로 매매가 되는데 대형 평수가 많은 어떤 이런 주상복합은 인기가 불경기 때는 없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거래 자체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네. 고가주택이죠. 일반적으로 대형이다 보니까 가격이 비싸다라고 하는 거죠. 가격이 비싸다라는 얘기를 다른 말로 하면은 황금성이 투자에 있어서 때로는 투자 가치는 때로 높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황금성을 놓고 본다고 하면 황금성은 상당히 떨어지죠. 너무 비싸기 때문에 쉽게 팔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어느 정도로 쉽게 안 팔리냐면은 삼성동 아이파크가 몇 세대냐면은 449세대입니다. 그 일반 아파트의 449세대 같으면 1년에 거래되는 양이 상당히 많을 텐데요. 삼성 아이파크가 2010년도에 몇 건이 거래가 됐나 4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2011년도에는 딱 5건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고가다 보니까 진짜 부자들이 선택을 하지 않는 한 거래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유층이 움직이지 않으면 거래가 없다 보니까 황금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급하면 매물로 내놔도 팔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가격이 불경기 때는 여러 가지 이런 이유 때문에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게 주상복합입니다. 네. 뭐 그래도 주상복합은 과거에는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회복세를 좀 다시 찾을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예, 이게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주상복합 혼자서 독립적으로 어떤 상승의 세를 갖고 오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경기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짐으로써 뭐 같이 이제 좀 전반적인 흐름이 좋아지는 이런 거는 관계인데 독립적 회복은 불가능한 게 아니냐. 근데 이제 가장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인기가 앞으로 좋아지는 것보다 이제 더 문제가 되는 게 한 가지가 있다고 하면은 주상복합이 노후화가 됐을 때 제일 문제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반 아파트 단지는 용적률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뭐 종상향도 가능하고 이러는데 이게 이제 상업적에 있다 보니까 거의 용적률을 뭐 800%, 1000% 다 찾아먹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노후화가 된다라고 하면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가속화가 되면 될수록 주상복합의 인기는 사실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거죠. 네. 하지만 뭐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거는 또 아닙니다. 경기가 많이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은 다시 상종가를 치지 않겠는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조망권이 상당히 높이 고층이다 보니까 조망권이 좋고 설계 방식이 상당히 독특하죠. 우리의 이국적인 어떤 설계 방식. 그다음에 편의성이 살기가 일단 편하다라고 하는 거죠. 직주 근접이기 때문에 역세권 이렇게 상업적이 있다 보니까 어떤 삶의 질에 있어 갖고 상당히 편하다라고 하는 거. 특히 이제 가장 그거는 희소 가치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어느 시점이 되면은 이렇게 다시 가격이 올라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게 아주 일반적인 건데요.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이런 어떤 인기, 추락하는 인기를 살리기 위해서 설계 방식이라는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상당히 개발업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호반건설에서 판교 신도시에 지는 호반 서밋 플레이스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모든 주상복합은 타워 탑상형이죠. 이렇게 탑상형 4세대나 3세대가 이렇게 올라가는 형이고 탑상형의 반대가 이제 반상형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아파트 같이 옆으로 길게 늘어서 갖고 엘리베이터가 여러 개가 한 동에 여러 개가 있는 이런 게 반상형인데 제가 아파트는 반상형으로 많이 짓고 주상복합은 다 이렇게 탑상형으로 지었댔는데 최근에 이제 호반 서밋 플레이스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탑상형을 버리고 주상복합인데도 불구하고 반상형으로 갔다라고 하는 거죠. 반상형의 장점이 많이 있죠. 거의 남양 배치가 다 된다. 전 세대가 남양 배치가 된다라고. 또 하나는 이제 통풍이 잘 된다. 뭐 이런 쪽이다 보니까 이런 어떤 방법을 바꿨다라고 하는 거죠. 송도의 아트윈 푸르지오. 이것도 이제 설계를 일반적으로 아까 유리 글라스로 많이 하던 냉난매미가 많이 들어가고 관리비가 비쌉니다. 이걸 과감하게 버리고 일반 콘크리트 외벽에다가 창문을 조합하는 이런 방식. 이런 쪽으로 해갖고 인기의 분양이 되지 않나. 관리비를 낮춰갖고 소비자를 끌어당기겠다. 이런 쪽이죠. 이런 쪽으로. 특히 이제 주상복합은 뭐 하단부가 상업공간, 위쪽이 주 공간인데 여기는 완전히 분리해갖고 상업공간은 따로 놓고
주택 공간만 아파트 단지처럼 따로 놨다라고 하는 이런 특징이 있죠. 특히 뭐 일반 아파트처럼 전용률을 높인 곳도 있습니다. 그 주상복합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용산 이게 전용률을 78에서 79%까지 일반 아파트 거의 80% 정도까지 수준으로 끌어올려 갖고 어떤 그 소비자한테 대응을 하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어떤 그 기업에서 주상복합을 공급을 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해갖고 소비자한테 다가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